그러니까 1. 다음 소개된 유적을 남긴 사회. 저게 뭐야? 토실이라는 거지. 흙집. 구덩이지. 어디? 마한 지역. 공주에서 나온 건데, 그냥 마한. 자, 그 마한에 관해서 1. 12월에 연고라는 부여. 일종의 매매훈인 민면의제가 어디? 옥저. 조계원을 지키고 책화가 동해. 정치적 지배자에 의해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이게 삼한사회. 그래서 해당하는 건 4번. 다음 문제 2. 다음의 정책을 추진한 군주협적 10분의 1세 기인제도 발해유민 포용. 고려 태조죠. 발해유민, 발해의 마지막 왕자 대광현이 이을 포함해서 5만에 가까운 병력을 받아줬어. 자, 고려 태조에 대해서 쌍성충간물을 공격. 이건 공민왕. 여진을 몰아나고 동북지방에 9개 성을 쌓았다. 이건 12세기 예종. 12세기 예종. 윤관을 통한. 3. 북진정책을 추진,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다. 이게 고려태조 왕건이죠. 훈유 17을 통한 서경중시가 보여. 4.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확보하였다. 조선세종. 4군 6진 개척하는 거. 조선세종. 해당하는 것 3번. 다음 문제 3. 다음 시설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조선시대는 서울 부근의 이태원, 오늘날 지명으로 유명한, 그리고 홍제원, 지금 화장터로 유명하고, 능원, 이건 경기도 용인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리고 부산 동래, 그리고 경기도 장호원, 지금 장호원이라는 지명이 있어. 그리고 광해원은 그 병원 광해원이 아니야. 이건 뭐냐? 이건 충청북도 진천. 그 진천에 보면 그 지명에도 광해원이라고 있더라고. 지금도 남아 있더라고. 그게 뭐 음식점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진천. 원은 공무원이 묵어가는 숙소. 그러니까 일종의 뭐 여인숙, 여관 이런 정도 기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대청댐 수몰지 국계. 지금 대전 마산동이라는 동네인데 미르권. 이렇게. 그리고 황해도는 유명한 사리원 냉면하는 사리원. 그 원이라는 게 공무원이 묵어가는 숙소야. 하급 관리가. 이게 원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조선조 역원제 이러잖아. 그 원이야. 역원제하는 원. 공무원이 묵어가는 숙소. 공무원 중에 고급 관리가 탕상관. 고급 관리가 묵어가는 숙소가 있어. 고급 관리는 지방에 잘 안 가요. 근데 어쩌다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럼 고급 관리가 묵어가는 숙소가 있어. 그럼 뭐 전국적으로 몇 군데는 안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옛날에 수업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 객사라고 해. 객사. 밖에 죽었다. 그 객사가 아니고 객사. 대개 도청 인근에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유명한 게 전라남도 나주객사. 그리고 강릉객사. 강릉 그 경포대 가보시면 거기 강릉객사 해탈문이라고 해서 그 입구 문이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놨는데 아주 멋있는 게 있어. 거기 경포대에 보면 거기 소나무밭 있어. 그 좀 건너가면 도로 딱 건너가면 거기 강릉객사 자리가 있어요. 그게 객사야. 고급 관리가 뭐가 난데. 그게 쉽게 해서 뭐 무궁화 5개 호텔 뭐 그런 거지. 그게 객사야. 자, 이게 원형 역원제한 원. 다음 시설에 대해서 틀린 거. 1. 공적 업무를 보는 수행자에게,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얘기지. 수행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장면의 모습이다. 그렇죠. 2. 원주전을 지급하여 원에 땅을 줘서 얘기야. 원주전을 지급하여 경비로 충당케 하였다. 그럴 테고. 3. 일부 시설은 빈민 구휼 업무도 받았다. 했다고. 이게 고려 때부터 나왔어. 대비원. 왜? 동서대비원이잖아. 그게 그 원이야, 원이. 그리고 유명한 고려 왕실에서 운영한 해음원이라는 데가 경기도에 있었어. 엄청나게 컸던 데인데 지금은 사라졌어. 이렇게. 자, 그리고 4. 17세기 이후 상공업과 장시 발달을 배경으로 번성하였다. 이건 택도 없는 소리야. 상공업 발달하고 공무원 묵어가는 숙소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그래서 4번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음 문제 4. 다음 가에 들어갈 난리를 겪는 2년 동안 군사 한 명을 훈련시키거나 기계 하나를 수리. 끝에 뭐 장정을 뽑아 활을 익히고 포를 쓰고. 이거 뭐예요 이거? 훈련도가. 그렇지. 전문적인 직업군인 훈련도가. 자, 1. 서울을 수비하는 5위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틀렸지? 5위는 조선전기 중앙군이야. 2.
국방상의 요충지인 영이나 진에 소속되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영진군이라고 그래. 조선전기 지방군. 영, 해군, 진, 육군. 3. 일정한 급료를 받는. 그럼 무슨 소리야? 직업군인이 소리야. 그래서 급료를 받는 대가로 항상 가면 볼 수 있어. 뭐? 상비군. 전문적인 직업군이라는 얘기야. 이건 맞지? 4. 후금에 대한 국방 강화를 명분으로 설치하였다. 이거 뭐야? 어영청. 이완으로 유명한 어영청. 훈련도감이 아니고. 그래서 훈련도감에 대해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 다음 문제 5. 조선 후기 경제. 맞는 거. 1. 광업에서 잠체가 성행함에 따라서 사체는 쇠퇴한다. 맞아요? 잠체도 사체 하나야. 몰래 채굴해. 사체는 하여튼 개인이 채굴하는 거고. 그렇잖아. 사체 중에서 합법적인 사체가 있을 수 있고 불법적인 사체가 있을 수 있지. 그 불법적인 사체가 잠체인 거야. 그게. 여하튼 잠체도 사체야. 사체가 쇠퇴하는 게 아니라 발달을 해. 잠체 형태로. 그래서 정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수령, 수세제를 한다고 그랬지. 지방의 수령이 세금 걷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도조법은 평균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내는 정률지대라 한다. 맞아요? 앞에는 맞는데 뒤가 틀렸지. 정액지대야. 액수를 지정한 거야. 4가마, 7가마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아니고. 그래서 정률이 아니라 정액지대다. 이래 맞고. 3. 균역법으로 인해서 세수 부족을 해결하고자. 2필에서 3필 이거. 그래서 뭐 어세, 염세, 선세를 신설하였다. 신설이 틀렸지. 어세, 염세, 선세를 국세화했어. 기존에 뭐였는데? 지방세였는데. 지방세를 국세화한 거지 새로 만든 세금은 아니야. 그래서 영정법은 여러 명목으로 수수로, 균역법은 부가세. 새로운 세금. 그리고 부가세. 그래서 지방세를 국세화했다든가 결작이라는 걸 만들었다든가 선분관표를 만들었다. 이런단 말이야. 4. 민영수공업자들은 장인세만 납부하면 비교적 조선주기에 자유롭게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그걸 뭐라고 그래? 포로 납부하는 장인들에서 뭐? 납포장 이런 거지. 조선전기는 관장 이러고 관장에 소속된 장인 이러고 조선전기 국가주도 경제가 조선후기 민간주도 경제로 이러고 즉 관장이 사장제 다른 말로 납포장으로. 왜?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얘기지.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문제 6. 삼국 군주들의 공통업적. 장수왕, 고의왕, 진흥왕. 첫째, 율령반포. 두 번째, 한강장악, 연호사용, 지방세력 통제책. 길게 떠드나 마나다. 뭐겠냐? 한강장악. 장수왕 475년에, 고의왕은 260년, 3세기 이래로. 그리고 진흥왕 6세기 중반에. 한강장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연호사용은 누구? 진흥왕. 그렇지? 551년에 친정을 해요. 친위 정치를 시작해. 엄마 지수 부인이 그늘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법흥왕 부인이야. 지수 부인이 아니라 똑똑한 여자인데. 그래서 551년에 가서야 친정. 본인이 직접 정치를 시작해. 그러면서 뭐라는 연호를 쓰냐? 개국이라는 거야. 내 정치가 시작됐다. 이 뜻이. 문 열었다. 이 뜻이. 개국이란 말이 문 열었다. 이렇게. 그 전에는 문 안 열은 거지. 엄마 정치 때는. 그래서 개국이라는 연호를 채택을 한다. 551년의 얘기. 그래서 거기 연호사용은 진흥왕밖에 없어. 그래서 공통분모는 한강장악밖에 없다는 얘기. 다음 문제 7. 가, 마까지 시대순으로 토지제도의 변천을 정리해놨다. 순서대로. 이를 종합분석한다면 이 얘기야. 자, 가 경동왕의 노급부활, 나 전식과, 다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뭐야? 과전법. 그리고 라 국가가 직접 수도하여 관리에게 차등있게 뭐? 관수관급. 마 관리들은 녹복만 직전법 폐지. 16세기 중반. 이 소리야. 자, 1. 관리들에 대한 토지 지급이 증가해 갈 것이다. 관리들에 대한 토지 지급이 증가해 갈 것이다. 그럼 관리들에 대한 토지 지급이 증가해 가면 왕권이 강화되거냐 약화되거냐? 약화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관리들에 대한 토지 지급이 줄지 갈수록. 왕권은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3. 관리들의 수조권 행사가 점차 강화된다. 점차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되지. 관수관급제, 뭐 관리 수조권 행사가 약화돼. 직전법 폐지, 관리 수조권 행사가 소멸돼. 그러니까 강화가 아니라 약화 쪽으로 간단 말이야.
왕권은 강화되어 가는 거고. 4. 사적 소유권. 개인이 갖는 거. 그리고 병작반수에 입각한 지주전호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마 뒤에는 병작반수에 의한 지주전호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건 되네. 4. 현물 공납에서 쌀, 돈, 배 이거 뭐야? 대동법 이렇지. 현물로 하는 공납이 쌀, 돈, 배로 이건 대동법 얘기하는 거 아니야? 쌀을 중심으로. 그래서 미, 포, 전 이런다고. 그래서 이건 대동법에 관한 설명이에요. 토지가 아니고. 4. 과세 부과 기준이 종래의 호 집에서 토지 결산을 변화했으므로 지주의 부담은 증가되어 간다. 호에서 토지로 갔기 때문에 지주의 부담은 증가되어 간다. 맞아요? 종합 해석. 호에서 토지로 갔다. 이걸 일컬어 뭐라고 그래? 전세화. 그렇지? 그런데 이건 뭐야? 대동법 쪽에 관련된 해석. 그리고 균역법에 관련된 얘기 같다고. 쟤는 처음부터 토지를 대상으로 생산물로 봤다가 토지를 대상으로 뭐로 가요? 토지를 대상으로 전에 했잖아.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조 전기까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이런다고 했잖아. 나머지 그렇다 치고. 그랬다가 조선조 후기에는 이게 뭐로 통일된다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서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 전세화. 뭐로 받아간다고? 화폐로. 이걸 뭐라고 한다고? 급납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급납화라는 건 금은이 아니라 화폐. 이런 뜻이야.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5번 문항을 보면 과세 부과 기준이 조선 전체를 놓고 하는 얘기니까 과세 부과 기준이 호에서 토지 결지로 변해갔다. 토지에서 토지로 가는 거야. 얘로 통일돼 가는 거잖아. 얘로. 그렇지. 이걸 전세화라고 한단 말이야. 호에서 토지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야. 그래서 사적 소유권에 입각한 병작반수에 의한 지주전호제가 강화되어 간다. 이게 토지제도가 흘러가는 거야. 신라, 고려, 조선으로 오면서. 이게 16세기 중반,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속 가는 거지. 이게. 이런 현상의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해당하는 건 3번 문항 하나요. 나머지는 조금씩 틀렸고. 다음 문제 8. 자료를 토대로 삼국의 조세다. 세는 포목 5필이 어쩌고저쩌고 이래. 틀린 것. 1. 국가에서는 농민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토목공사에 동원한다. 돼요? 국가에서는 농민의 노동력을 무상, 공짜로 토목공사에 동원하였다. 이걸 뭐라고 그래? 국역. 그렇지. 국역. 노동력 증발. 몇 살 이상? 15세 이상. 지문 세 번째. 2. 세는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으로 인두란 사람 머리인데 사람 얘기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에 해당된다. 그렇지? 사람 대상 세금이요.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세.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인세. 3. 당시에는 토지 생산성보다는 노동 생산성이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중요 과세 기준이 된 것 같다. 그렇지? 그래서 노동력 중심 사회의 모습을 보여. 4. 세에 비해서 조의 부담이 훨씬 컸고 아니지. 세의 부담이 압도적으로 커요. 틀렸잖아. 틀린 건 4번. 자, 문제 9. 다음과 같은 문화 특징이 나타난 시기 그림.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소재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 여류문인이 많이 등장하였고 임해창 같은. 그리고 유명한 신사임당, 황진이 많지. 선비들이 취향과 어울리는 순백의 백자가 유행하였다. 어느 때요? 조선 중기. 16세기로 상징되는 조선 중기. 자연찬미. 자, 그 16세기 자연찬미 차질이야. 1. 몽유도 원도. 15세기. 안평대군의 끝내기. 궁중화가 안규현이 그렸다는. 2. 인왕제색도. 누구? 진경산수화인 겸재정선. 18세기. 3. 이정이라는 사람의 묵죽도. 원래 풍죽도인데 묵죽도. 대나무 그림. 그래서 16세기는 자연찬미. 뭐로 상징되는? 매란국죽. 그렇지. 왜 매란국죽이냐? 얘가 부러지면 삐었지 휘어지지는 않는다. 선비의 지조. 얘기야. 그래서 이걸 채택하는 거야. 그래서 사군자 이래. 연꽃을 추가해서 오군자 이러기도 하는데 사군자.
4번은 15세기 뭐야? 고사관 수도. 강희안이라는 관리가 그린 사장의 상징이지. 그림 문학을 즐겼다, 관리가. 15세기 작품이에요. 5번 문항은 뭐? 풍속화. 해원 신윤복. 그렇지? 단어 풍속이라고 해서 풍속화야. 그래서 16세기에 해당하는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10. 자료에 나타난 종교와 관련된 이 그림은 단원 김홍두가 그린 근선도다. 19명의 신선 모습이야. 서학모, 즉 신선 할머니, 서학모, 늙은 신선 할머니가 있어. 대박인, 높으신 그 할머니가 생일잔치를 연대. 그래서 각 지역의 신선들이 선물 사갖고 가는 장면이 현재 삼성미술관 리암이 갖고 있는데, 이게 전체 그림이요. 이게 전체 그림인데, 그중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건 가장 유명한 장면이 여기야. 여기 모습인데, 요걸 내가 확대를 했어. 요 사람이 누구냐? 요 사람이 누굴 것 같으냐? 노자야, 노자. 노자가 이제 신선이 되신 거야, 노자가. 그리고, 이게 칼라가 아닌 관계로. 요게 지금 복숭아야, 이게. 각자 선물을 하나씩 다 이렇게 갖고 가거든? 이건 노자 도덕경이라는 건데, 이게 5천자로니는. 요 사람은 복숭아를 갖고 가, 요 사람, 요 젊은 애는. 젊은 애가 아니야, 얘가. 나이가 많어. 3,600살이 넘어요. 얘 누굴 것 같아? 동양에서 오래 사는 사람. 어? 진시황은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고,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지. 3천갑자 이러잖아. 갑자가 60년 하냐? 60 곱하기 3천. 그렇게 살았대. 믿거나 말거나. 누구요? 동방사기라고. 전설상에 나오는, 예? 3천갑자 동방사기라고 있어. 보면. 애 생긴 건 젊은 애인데, 나이가 60 곱하기 3천이야. 60 곱하기. 이게 군선도라는 거야. 이게 30대, 단원 김홍두가 30대 시절에 주로 신선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신선 그림을. 그중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야. 그리고 뭐요? 신선. 어느 종교야? 도교. 이런 거야. 1. 조선 초 제천 행사를 위해서 소격서. 되지? 도교 행사관을 관청. 고려도 있었어. 소격전이라고 그래서. 그걸 조선은 뭐? 통제 기능을 추가해서 소격서. 이런 거야. 2. 고구려에서는 굴식 돌방무덤에 사신도를 그렸다. 그렇지? 신선사상. 3. 고려 궁중에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를 지냈다. 그렇지? 자연찬미, 도교. 4. 신라에서는 인격도에 관한 맹서를 임신석에서 새겼다. 이건 유학에 관한 얘기. 유학에 관한. 임신년에 열심히 공부하자고 맹세했다. 유교를. 그 얘기야. 그래서 도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4번이 틀렸고. 다음 11번. 다음 글이 발표된 시기 상황. 이제 기다리고 있던 징병제가 포인트가 그거야. 끝에 황국신민. 그럼 1930년대만 40년대일 거야. 대체적으로. 그렇지? 거기 징병제와 여성의 가고 김한란 이랬어. 김한란은 이화여고 이화여대 총장하고 그런 유명한 친일의 가장 상징적인 여자야. 이화여고에 있고 이화여대 동상이 있는데 뭐 학생들이 돌 던지고 뭐 그래야. 김한란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자발적 친일한 여자. 자, 그 30년대만 40년대 소위 민족말살 통치기. 그때야 민족말살 통치기. 의 상황. 1. 일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건 20년. 3.1운동으로 충격을 받은 일제에 의해서 20년. 2. 일제는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이건 10년. 1910년 12월 10년. 3. 일제는 강제 동원된 여성의 일부를 군 위안부로 썼다. 그게 맞죠? 그런데 이게 군 위안부라는 건 전쟁 성노야. 너무 이게 리얼하니까 설명이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해. 근데 지금 유엔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전쟁 성노예요. 아주 공식화를 했어, 몇 년 전에. 그게 일본들이 하도 그러는 바람에 유엔에서 공식화를 해버렸어. 반기문 시절에. 공식화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공식 용어야, 전쟁 성노라는 용어가. 이건 뭐예요? 끌려가서 육체적으로 당하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거 말고 뭐가 있냐? 노동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사실 뭐라고 그러냐? 정신대라고 불러요. 그건 노동력으로 끌려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정신대 군위안부를 혼선이 자꾸 일어나는데, 군위안부 이러면 이건 뭐 성적인 거하고 관련 있는 거고, 그리고 정신대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근로보국대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노동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공장 이런데. 예? 그거 좀 다뤄.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성적인 얘기인가 관련된 거예요. 30년대 말 40년대. 그래서 거기 군위안부가 일본이 한국 사회에 실시한 게 1932년도예요. 32년에서 해방될 때까지. 32년에서 해방될 때까지야. 가장 악랄했던 건 40년대. 처음에는 국내 일본의 사창가인을 데려다 쓰다가 40년대 넘어서부터 조선 젊은 여자애를 데려다 쓴다고 본격적으로. 그래서 뭐 16세 내외 때 끌려가고 뭐 13살도 끌려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 예. 그걸 배경으로 하는 얘기야. 자, 3. 일제는 강제 동원된 여성 일부를 군위안부로 30년대 40년대니까 민족말살 통치기에 해당이 돼요. 예. 4. 일제는 헌병으로 하여금 몇 년대야? 10년대 헌병경찰 통치 했다고. 물론 헌병은 45년 해방될 때까지 있었어요. 그럴 거 아니야? 군인 경찰을 헌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헌병이 나왔다고 무조건 짓는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 충분히. 그런데 거기 보시면 헌병이 경찰로, 이건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하죠. 이건 10년대라고. 헌병 자체는 해방될 때까지 존재를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 있지. 건넘는 애들 대비해서. 헌병, 10년대 이러면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앞뒤 얘기를 봐야 돼. 그래서 4번만 하면 헌병 경찰 통치에서 10년대의 상황이야. 헌병 나왔다고 무조건 10년대 이러면 안 돼. 여하튼 민족말살 통치기에 해당하는 건 3번. 자, 다음 문제 12. 고려조선이 통치체제의 공통점인데 틀린 게 있다. 1. 서경을 통한 왕권 견제가 있었다. 돼요? 고려조선. 서경을 통한 왕권 견제가 있었다. 소위 대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간이. 2. 중요한 정책을 협의하는 합의제가 발달했다. 되는가? 되지? 이건 뭐 한반도 정치 전통이야. 고구려의 부족장회의, 제과회의, 백제의 정사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이렇다고. 발해의 정당성회의, 고려 신국도감 도병마사, 조선 의정부 비변사. 다 합의제 아니야? 한반도 정통이야. 3. 대성 또는 언관의 간쟁 활동은 왕권 견제라는 측면이 있다. 되죠? 대성은 어사대와 중서문화성 소리야. 그걸 줄여서 대성. 4. 과거로 충원된 문무 양반 관례층이 통치한다. 이건 공통점이 안 되지. 왜? 문무 이랬기 때문에 이건 조선에만 해당되는 얘기야. 고려가 적용이 안 돼.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이야. 다음 13번. 자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기 정책으로. 자료에 나타난 문제란 지금 실제 양역을 부담하는 양민의 뭔 역을 부담하는 얘기야. 끝에 백골증포 항구첨정. 뭐야 이게? 군역패단. 그렇지? 군역패단. 양역. 양민의 군역을 얘기해. 군역패단을 해결하기 위한 각 시대 정책 이렇게 돼 있어. 먼저 영조 때 균역법. 흥선대원군 때 동포제. 나중에 호포제로. 이런다고.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14번. 이 끝 회차가 좀 어려워, 앞에가.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 빨리 뺀 거예요. 14번. 다음은 안양이 쓴 글이다. 여기에 제시된 이념. 안양은 성리학 수용장. 틀린 거. 성인의 돈은 일상생활의 윤리에 불과하다. 어쩌고저쩌고. 안양의 성리학. 무슨 소리야? 1. 국민항이 개혁을 추진하는 시기에 확대된 개혁 세력의 학문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성리학이지. 그럼 국민항의 개혁을 추진하는 시기에 확대된 세력이란 누구야? 신진사대부 얘기일 테고. 신진사대부의 성리학이 소리야. 2. 사장 중심의 유학으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였다. 맞아, 틀려. 성리학이란 인간의 심성과 성선설, 성학설, 우주의 원리, 이기론 탐구. 맞지? 문제는 앞에야. 사장 중심에. 맞아? 성리학은 뭐요? 경학 중심이야. 6.25 경전 연구. 사장은 뭐라고 써? 문학을 즐기고 이러는 게 사장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경학 중심에 이래야 돼. 6.25 경전 연구. 뒤는 맞는데 앞에가 틀렸어. 3. 이 이념을 수용한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실천적 개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서 소학 주자가래. 그렇지? 4. 이 이념을 보급 실천하는 사람. 뒤에 있네. 하여튼 2번 사장이 틀렸어. 이건.
다음 문제 15. 밑줄친 이세금. 이세금은 중앙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의 종류, 액수를 결정, 각 주연에 부과한다. 그래서 주연의 수령은 이를 속현, 향, 소, 부곡의 할당, 각 곡을 향되는 집집마다 거두어들인다. 밑줄친 이세금에 대해서. 뭐예요 저게? 아까 읽은 거에 얼뜻 표현이 있는데 뭐 필요한 물건의 종류와 액수를 하는 게 있어. 뭐라 그래? 공납, 공물납, 공물. 자, 1. 정남에게만 부과했다. 이건 뭐야? 분역. 2. 각 지역의 토산물로 받았다. 맞죠? 공납. 3.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이건 전세, 토지세에 관한 설명이야. 4. 황무지를 개간하면 일정 기간 면제해줬다. 뭐를? 황무지를 개간하면 일정 기간 동안 면세 혜택을 주었다. 이건 황무지 개간하고 관련된 거야. 뭐 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저 지문에 있는 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 네가 죽으라고 땅을 팠으니까 어차피 국가는 세금을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뭐 2년, 3년 토지 지대에 따라서 2년 면제, 3년 면제가 있어. 면제를 해줬다. 그 뒤는 전 세금 받겠지. 그래서 이건 뭐 전세, 공납, 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세금 면제 혜택이야. 해당하는 건 2번 문항. 다음 16번. 다음 두 조약이 당시 경제활동에 끼친 영향이 아닌 것. 두 조약이란 조선상인이 북경, 베이징에서 물건 팔고 청상인이 뭐요?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뭐 이모군란. 그렇지? 두 번째, 조선국 인천부의 제물포, 원산, 부산, 각항에 함께 양화진, 서울 마포, 한성을 통상처로 영국과의 무역을 허가한다. 이건 뭐겠어? 조영 수호통상조약. 조영조약. 쉽게 말하면 조영조약. 1883년. 먼저 시작은 이게 미국보다도 먼저 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먼저 했는데 요거 트집 잡다 보니까 이게 조항조항 갖고 싸우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성을 했어. 82년 10월에. 그래서 아까 뭐 조약을 맺은 건 비준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영국이 입헌군제 사회란 말이야. 의회로 갔어. 그러니까 의회가 비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조일수호조약. 일본하고 맺은 강화도 조약의 혜택보다도 혜택이 더 적다. 창피한 짓 아니냐. 우리가 최강대국인데 그래서 다시 재조약을 해라. 이런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재개정 조약을 맺어요. 그게 83년 10월이요. 그래서 조영조약은 83년 10월이에요. 이게 좀 상당히 좀 늦은 편이야. 이게. 출발은 가장 먼저 했는데 좀 그런 사연이 깔려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위에는 조청, 아래는 조영. 그래. 1. 당시 상황이야. 틀린 것. 개항장 객주의 활동이 점차 위축되어 갈 것 같다. 그런가? 개항장 객주의 활동이 점차 위축되어 갈 것 같다. 왜? 거리주의 제한했다가 거리주의가 풀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외국 상인들이 전통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개항장 객주의 영향이 줄지. 그래서 얘네들이 뭔 짓을 해? 자기들끼리 연합회를 결정하고 막 이러잖아. 이 관료와 중개상인이 상회사를 설립했다. 그렇지? 그래서 83년에 장통상회, 대동상회, 뭐 호상상회 이렇게. 3. 시전상인들은 외국 상점의 퇴거 요구를 벌였다. 소위 철시라고 불렀지. 1898년 9월 10월에 있었던 한국중앙 총상회가 주도한 거. 서울시 전통시장 지키기 운동. 이게요. 4. 보부상단이 정부 지원하에 한국협회를. 이건 위의 조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한국협회는 1898년 9월에 나와. 한국중앙 총상회가 나올 때 같이 나와요. 예. 이건 정치단체죠. 한국중앙 총상회는 경제단체고. 그런다고. 사라지는 건 12월 달에 같이 사라져. 예. 그러니까 몇 달 활동 안 하네. 9, 10, 10이니까 몇 달 활동을 안 해요. 예. 그런데 여하튼 4번 문항은 의 지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1898년에 정하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17. 밑줄친 우리와 왕손공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출전이 뭐냐? 동국이상국집. 누구? 이규보. 동국이상국집에는 첫째 뭐가 있다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이는 동국이상국집에 실려있는 게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이는 뭐가 있어? 고구려 시조에 관한 시. 동묘왕편. 동묘왕편이 있어. 동국이상국집이 중요한 요인이 동묘왕편 하는 게 실려있고 또한 1234년에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어. 이 책이 뭐라고? 상정고급예문. 그치?
상정, 자세하게 정했다. 고금, 과거와 현재의 예의에 관한 것들. 그리고 예의서. 현존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실려있어. 그리고 신의 경지에 도달한 4명. 글 잘 쓰는 4사람. 이걸 뭐라 그래? 신품사연 규정이 있어. 통일신라 말엽의 김생, 고려 때 유신현 학자, 그리고 탄현이라는 왕족스님, 그리고 자기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문화실험까지 시켜준 최후. 그렇다고. 이기부가 4명이 가는. 그래서 동국이상국집에 그래 4가지 주요 사항이 실려 있어. 동명패라는 시, 그리고 상정고금예문, 그리고 신품사연. 그렇다고. 그렇게 내줄 수 있어. 동국이상국집을.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아니지만 어쩌고저쩌고 우리 손에 매여 있다. 너희 금수저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우리 노력 아니냐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누구야? 농민, 얘기지. 백성. 우리 백성의 노동력 때문이다. 이게. 자, 밑줄친 우리와 관련된 사실로 틀린 것. 조보리콩을 의 밭을 돌아가면서 심었다. 되죠? 고려니까 2년 3작의 윤작법. 대. 2. 백정이라 불리며 농업에 종사했다. 당연한 얘기고. 3. 토목공사에서 토지 8결당 1명씩 동원되었다. 차출되었다. 돼요? 이건 고려가 아니에요. 어느 때야? 조선 성종 때. 그것도 토지도 아니고 뭐요? 국역이요. 국역 징발대장에 관한 얘기. 조선 성종 때. 기억을 해. 이게 2008년에 새로 들어왔어, 이게. 그러니까 토지 8결당 1명. 이 얘기가 2008년 교재가 개편될 때 들어온 거야, 이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4. 재해가 발생 뒤 구제도감을 통해서 구제받기도 하였다. 고려는 구제도감, 구급도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3번 문항은 조선 성종이야. 고려와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틀려. 다음 18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사회현상이 아닌 것.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란 밑에 보시면 놀부가 계셔. 그럼 어느 때야? 조선 후기. 뭐 길게 볼 필요가 뭐 있어. 자, 틀린 거예요. 1. 토지가 없는 농민은 도시 유랑민으로 전락한다. 도시로 이런다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도시인구가 느는 거지. 얘네들이 할 거 없으니까 뭐라 그래? 물건 떼다가 파는 거지. 뭐 난전상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인구가 늘리니까 영종임금이 실업자 구제책을 해. 그게 뭐야? 청계천 준설공사. 이게 다 연결관계가 있어. 정조가 신의 통곡 이렇게 가는 거고. 빈민층의 도시 집중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공노비는 이병노비에서 납공노비로 갈 것이다. 틀린 거 찾으래. 이병노비에서 몸으로 떼운 노비에서 납공, 뭐 몸값 주는 노비로. 다른 말로 바꾸면 이병노비란 뭐야? 솔거노비지. 식솔. 나하고 같이 밥 먹는 애들. 솔거노비에서 바로 외거노비로. 이건 당연한 얘기야. 그렇게 가요. 내가 청소하면 되지. 굳이 네가. 그런 거야. 이병노비에서 뭐 수입을 갖다 주는 납공노비로. 그런다고. 3.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향리 역할은 약화될 것이다. 아니라고 그랬지. 수령권 강화는 뭐 향리권도 강화가 되는 거야. 앞잡이니까. 사또가 친이 나서 뇌물 뭐 돈 챙길 수 없잖아. 밑에 놈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누구 약화라고? 유양소 약화야. 향촌 양반, 유양소 약화. 4. 부유한 농민은 향안이란 지방 양반 명단. 관청에 있는 유양소에도 있어. 관청에도 있고 향안의 이름을 올리면서 뭐 유양소 회의, 향회에 진출한다. 그렇지? 양반의 팀은요 3안이라고 그래서 3군데 이름이 등재가 돼야 돼. 그게 오리지널 양반 되는 거야. 그냥 족보를 샀다고 양반 족보 샀다고 양반이 되냐? 그건 반쪽짜리. 엄밀하게 3분의 1 양반이야. 그거는. 첫째 유양소 향안의 이름이 올라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관청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 관청 양반 명부가 있어. 그것도 향안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한 조선조 양반님들은 학생이야. 몽땅. 유생이라고 그래서. 학생, 유교 학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돼. 그게 어디 갔어? 아니 학생 어디냐니까? 응? 교안이야. 교안. 그럼 교안이면 어디라는 얘기야? 향교야. 향교. 향교의 출석부를 교안이라고 그래.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야 돼. 거기. 그게 기본 정석이야. 이러면 완전히 양반된 거야. 이러면 이 중에 하나만 덜 들어가도 반쪽짜리 양반이라고 불린다. 근데 교환이 잘 안 받아줘요. 기존 구양 양반놈들이 지고 있는데 잘 안 받아줘. 그래서 반쪽 양반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사료 같은 데 보면 반쪽 양반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게 그 소리야. 부유한 농민은 향안, 집안 양반 명부, 향안의 이름을 올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청주시의회
향에 진출하였다. 한다고 맞지? 틀린 건 3번. 다음 19번. 19, 20. 19. 자려왕들. 11세 정순왕후 김씨 수렴청전. 정순왕후 김씨는 유명한 영조의 부인이야. 아주 어린 부인. 거의 손녀 정도 되는 거죠. 거의 손녀 정도 되는 여자. 그럼 저 임금이 누구겠어? 19세기 초반에 순조야. 순조. 조선 임금이 27명 아니야. 그렇지? 조선왕조실록이 철종까지지. 그러면 뭐요? 조선왕조실록이 철종까지니까 뒤에 고종, 순종은 빠지잖아. 그러면 27명이면 고종이 26번째, 우리 순종이 27번째일 거 아니야. 제일 끝에 봐봐. 25대 이렇게 됐지. 그 볼것이 누구요? 철종. 그러니까 응용을 해도 되지. 그럼 24대라네. 그 앞에 누구요? 헌종. 얘는 22살에 폐결핵으로 죽어요. 철동은 33살에 폐결핵으로 죽고. 근데 이 순조는 매독으로 죽어. 매독. 성병으로. 56세인가 46세인가 그때 죽을 거야. 매독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 꽤 오래 했어요, 이 사람. 예. 인능, 순조, 그리고 경능, 헌종. 19세기 세두정치 때. 그리고 철종. 그렇지? 그 셋이야. 19세기. 자, 19세기 통치 상황인데 틀린 거야. 1. 소수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그래서 세두정치라고 불러. 2. 관직이 매매되는 비리가 만연하였다.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중앙관청에 서리했던 놈이 집에서 퇴직해서 턱해갖고 중앙공무원들 씹는 게 유명한 사료 아니야? 늙은 아저리 뭐 그래가면서 처먹고 맨날 관직 팔아먹을 생각이 나고 뭐 그렇게 씹어대잖아. 3.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이유로 자리를 잡았을 거다. 그렇지. 비변사 중심이 세두정치야. 4. 강력 권한권을 배경으로. 강력 권한권 아니야. 왕은 있으나 마나요. 틀린 건 4번 문항이야. 다음 20번. 다음의 집권 정당과 관련된 정권의 역사적 사실이다. 맞는 거. 자, 첫째 제1공화국 자유당.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자행한. 돼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자행한 정당이다. 되는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게 아니고 이승만의 상대자인 유석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이미 미국에서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돼 있는 상태야 이게. 선거를 하나만 하. 그러니까 누구? 이기병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1번 문항이 틀렸어. 자유당 자체는 맞는데. 근데 내가 이걸 원래는 이렇게 내려고 한 게 아니고 안 했는데 좀 치사할 것 같아서 바꿨어. 자유당은 정권 초창기에 나온 게 아니야. 그치? 어디? 피난수도 부산에서 1951년에 나왔어요. 48년에 정부가 들어섰거든? 51년에 나온 정당이야. 피난수도 부산에서 나온 정당이야. 6.25 때 나온 정당이야. 나 제2공화국 민주당. 국회가 임기 4년에 민의원, 참의원을 구성하였다. 맞아요? 맞는 거 처질이야. 임기 4년에 민의원, 참의원을. 민의원은 일반 국회의원이라 이건 4년이에요. 참의원은 상원의원이요. 몇 년이요? 6년이에요. 6년. 그래서 임기 4년의 하는 게 틀렸어요. 그건 민의원에만 해당돼. 참의원은 6년제예요. 다 박정희 공화당.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다. 자, 맞는 거 찾으래.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다. 됐어 안 됐어? 실시 안 됐어. 여러분이 안 됐다 했어? 자, 사공화국 유정회. 물론 공화당이 있는 상태에서 유정회야. 사공은 박정희. 6.29 선언으로 남북 간의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진다. 맞아요? 6.29네. 6.23 선언으로 6.23은 73년도.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졌다.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진 건 91년 노태우 정권이에요. 유엔 동시가입을 제한했지.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제한했다. 73년 6.23 선언은 유엔 동시가입 제한이야. 그런데 오전 11시쯤에 누가 김일성이가 거부해. 조국통일 5대 강령이라는 걸 발표해갖고 싫어 이런다고. 그래서 틀렸어. 5. 오공화국의 민정당 전두환. 8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회 간선제를 실시하였다. 맞아요? 3번이 맞았다며 그럼 5번 틀려야지. 어디 틀려? 8차 개헌을 통해서 이건 되지.
대통령이 국회 간선제를 했다. 8차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식이라고? 선거인단 선거라는 거예요. 국회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정당 이 대통령을 후원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나를 뽑는 거야. 나를 뽑는 퍼센트가 많으면 청주시의 모든 이 투표권을 다 우리 정당이 가져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국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국회하고는. 이게 미국이 하는 방식이야. 코커스라고 해서 선거인단 선거야. 그래서 국회 간선제란 말이 틀렸어. 선거인단 선거라는 특이한 방식을 운영을 했죠. 이게. 그래서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지방자치 제한은 박정희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맞는 건 3번 문항 이렇다고 쉬었다가 동영학